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9월 7일 아침 방송은, 남양주 왕숙과 화남 교산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완료 관련해서, 일단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저에게 많이 문의가 오셔가지고, 이제 창릉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이 언제 완료가 되느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여쭤보시고, 실제적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은 또 창릉 3기 신도시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아침에는 남양주 왕숙하고 하남 교산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을 한번 보면서 이제 고향 창릉도 이런 비슷하게 이렇게 또 지구 지정이 수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지구계획 예를 들어서 이제 계획안은 지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되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 하반기 정도 12월 전에 아마 지구계획 수립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 초 정도로 늦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숙하고 하남 교산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오늘 한번 이제 창릉에 관심 계시는 분들도 오늘 방송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8월 26일 날 발표를 했고요. 일단 여기서도 이제 10월하고 12월에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주택 4,700호 조기 공급하겠다. 그리고 총 10만 1,000호 분당 신도시급이라는 이렇게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또 하는데, 부천 대장하고 고향 창릉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계획 관련해가지고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열심히 지금 공청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구계획이 여러 가지 주민공청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연내에 이렇게 승인을 할 예정인데, 그건 한번 지켜보면 이제 알 듯 하고요. 여기서는 2021년 2월 광명 시흥지구도 추가로 발표해가지고 6개 신도시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신도시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 또 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승인을 완료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공급계획은 이렇다. 또 신도시 인구는 약 이 정도 23만 7천 명 정도의 인구가 지금 유입된다. 그리고 그 관련 가구 수는 10만 1,000호의 주택이 공급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전청약이 아니라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토지 이용 계획하고 주택 공급 계획이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거, 이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공공 분양이 9,497호, 공공 임대가 18,000호, 민간 분양이 22,599호, 민간 임대가 거의 한 2,000호. 딱 보시게 되면 쉽게 설명을 드려서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이 더 많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남양주 왕숙지구만 놓고 봤을 때 공공 분양하고 공공 임대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민간 분양도 한 40%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공공주택이 52.9%, 민간주택이 45.7%, 단독주택, 연립주택으로 따지니까 거의 다들 우려를 많이 표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갖고 제가 이제 남양주 왕숙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는데, 고향 창릉도 거의 임대라든지 공공이 분양이 거의 한 60, 70%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 제가 남양주 왕숙이 아니라 창릉 3기 신도시의 아파트 공급 계획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민간 분양이 꽤 많이 분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1주택자이신 분들이라든지 또 무주택이신 분들이 꼭 공공분양을 갖다 노리는 게 아니라 민간 분양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청약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그 핵심 주제는 지금 3기 신도시에 민간 분양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지금 여러 채널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민간 분양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핵심 키포인트니까 이거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보시고 남양주 왕숙지구 추진계획은 2021년 12월에 사전청약을 2300호를 해서 2023년에 조성공사를 해서 2026년에 최초 입주를 하고 사업 준공을 28년에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이제 물음표를 저는 남기고요. 또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좀 되면 이렇게 좀 되겠지만 그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시간이 조금은 딜레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은 2지구가 또 있습니다. 2지구가 약 14,000호, 인구는 약 33,000명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되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도 계획하고 있고, 역세권으로도 배치를 하고, 공공분양주택이 2,521호가 공급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 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남양주 왕숙 2지구는 거의 100만 평이 좀 안 됩니다. 72.3만 평인데, 여기서도 말씀 제가 또 드리면 23개 블럭에서 공공주택이 52.5, 민간주택이 45.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 40이 아니라 거의 한 50대 거의 5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기서도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분양이 2,500, 민간분양이 6,047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분양이 한 3배 정도가 민간분양이 더 많다. 그런 부분을 오늘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만 내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제 방송이 오늘 크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나는 공공분양도 생각하고 있고 민간분양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오늘 제 이야기에 좀 귀를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남교사는 과연 어떨까요? 하남교산 신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 창릉과 더불어 가지고 하남교산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남교사는 인구 그 주택 공급이 33,000호 주택 공급이 되고요. 창릉보다는 한 38,000호이기 때문에 한 5,000세대는 좀 부족하다고 지금 보고요. 그리고 뭐 여의도 약 10배 규모의 공원 녹지라든지 판교 테크노밸리 수준 이상의 일자리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긴 토지 이용 계획 및 주택 공급 계획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의 이렇게 확정된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공공주택이 17,000세대, 여기서 공공분양이 5,320세대고요. 민간주택이 15,142호입니다. 이러면 민간분양이 13,560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공분양이 한 3배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2.5배 정도로 민간분양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민간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셔서, 물론 사전청약으로 해가지고 공공분양을 갖다가 분양을 받는 방법도 하나 있겠지만, 저는 지금 또 정부에서 민간분양도 사전청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84제곱이 만약에 민간분양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공공분양을 갖다 패스하고 민간분양을 갖다가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또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자님들께 팁을 하나 드리면, 일단은 1주택자도 민간분양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 조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또 내후년 내가지고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희망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하남교산 추진계획도 보시는 것처럼 사전청약하고 조성공사 착공하고 본청약하고 최초 입주하고 사업 준공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전청약하고 본청약하고 해갖고 한 2년 텀을 두는데, 또 제가 어제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사전청약하고 본청약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내가 사전청약에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사전청약을 당첨됐는데, 그때부터 만약에 그러니까 2년을 갖다 거주해야 되는데 본청약이 그 전에 23년 전에 생겨가지고 2년의 거주 요건을 못 채우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전청약하고 본청약 이게 지금 계획으로는 2년 정도로 두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선공사 착공이 내년부터 들어갈까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하나의 이제 물음표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추진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대로 이렇게 팍팍팍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사전청약을 갖다가 공공분양이 당첨이 됐어요. 정말 좋은 입지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사전청약이 있고 내후년에도 사전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 입주라는 게 26년이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2021년 11월 기준으로 사전청약을 했던 사람한테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인데 2021년 11월에 내가 사전청약 하남유사안에 당첨이 됐어요. 본청약을 갖다가 23년에 해요. 그렇다고 하도 2026년 동안 앞으로 5년 정도를 갖다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전청약 했던 단지보다 더 좋은 입지가 내년에도 나오고 내후년에도 나오고 앞으로 또 민간 분양에서도 사전청약이 나온다고 하면 뭐 2023년, 24년, 25년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섹터,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주택 공급 계획을 좀 약간 좀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단지에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창릉 같은 경우에도 S6 블럭이라든지 A4 지금 신혼희망타운 있는데 S6 블럭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4평이 필요하신 분들이 내가 그냥 사는 공공분양을 해서 이제 S6라도 어떻게 해서 내가 되고자 하는 희망하시는 분들은 물론 청약을 하시는 게 맞겠지만 차라리 84를 갖다 기다려가지고 청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제가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지금 왜 이야기를 안 드리냐면 어떤 분이 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왜 이야기를 안 해주시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열병합 발전 시설이 지금 최초의 계획에서 또 변경이 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자 약간 뭐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수립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지금 남양주 왕숙. 그리고 왕숙 1지구가 여기고요. 이제 왕숙 2지구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왕숙 1지구보다 남양주 왕숙 2지구가 입지적으로는 서울도 더 가깝고 강남도 더 가깝기 때문에, 다산 진건 신도시랑 더 가깝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남양주 왕숙 2지구가 더 좋다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서 이 세부적인 주택 공급 계획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릉 3기 신도시도 늦어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 하반기, 정말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 초 정도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이 진접선이 21년 개통 예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4호선 연장입니다. 당보기까지 있었던 게 이제 진접까지 연장이 되는, 이게 2021년 하반기에 지금 곧 이제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호선이 들어갑니다. 9호선이. 물론 GTX-B도 이제 들어갈 계획을 있지만 9호선도 지금 들어갈 계획이 있어서 입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이 이 세 개의 신도시가 앞으로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각광을 받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조그만한 지구들도 뭐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광명시흥이 또 된다고 하면 광명시흥이 더 좋은 또 입지인 건 맞는데,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 남양주 왕숙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한눈으로 보는 남양주 왕숙지구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8,654제곱미터고요. 인구는 거의 12만 5천 세대의 인구를 지금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세대수도 5만 3천 세대, 공원 녹지율은 34.7%, 학교가 총 30개소라든지 철도,
그 다음에 국도, 고속도로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철도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정말 경춘선 왕숙역 GTX B노선, 그 다음에 9호선 연장, 별내선 8호선 인접, 경의중앙선이라는 인접선 4호선까지 너무너무 좋아진다. 특화 계획은 그냥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남양주 왕숙 2지구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남양주 왕숙 2지구는 뭐 남양주 왕숙 1지구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전문가분들께서도 상당히 제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접근성은 물론 여기가 한강이거든요. 남양주 왕숙보다 정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접근성도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양주 왕숙 지구보다 남양주 왕숙 2지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왕숙 문화벨트라든지 스마트 에듀파크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특화될 계획입니다. 조감도는 이렇게 지금 뭐 조성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뭐 남양주 1지구도 뭐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2지구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남양주 왕숙보다는 고양 창릉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남 교산 신도시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하남 미사지구 바로 밑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남 가밀주가도 가깝고요. 정말 이 이성산과 금영산 왼쪽 편이 뭐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은 뭐 하남 신도시, 하남 미사지구나 고덕 광일지구만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위례신도시도 지금 바로 옆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제가 판단했을 때 뭐 잠실도 가깝고 강남도 접근성이 좋아서, 저도 이제 고양 창릉이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하남 교산 신도시도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입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눈으로 보는 하남 교산 신도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면적으로는 약 191만 평 정도 되고, 면적이 조금 작은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세대수도 33,000세대 정도. 그리고 접근성은 뭐 수도권 1 순환고속도로라든지 중부고속도로, 여기는 도로교통망이 더 잘 발달되어 있고요. 철도 부분은 아직까지 지하철 뭐 3호선도 아직 예정에 있고, 지하철 5호선이 지금 하남시청에서 하남 검단산역까지 지금 이제 되어 있는데, 검단산역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직접적인 영향이 교산 신도시까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5호선을 타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철도 부분, 전철 부분은 고양 창릉이 더 좋다는 말씀을 더 드립니다. 특화계획 3+5 전략은 뭐 자주혁신도시라든지 역사문화도시, 입체디자인도시, 모대 공감 전략은 이거는 앞으로 뭐 3기 신도시에 다 이렇게 친환경이라든지 스마트시티라든지 제로에너지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교통망은 하남이 뭐 더 좋을 것 같은데, 고양 창릉보다 지하철, 전철, 뭐 특히 이제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GTX-A 창릉역도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하남 교산보다 그런 부분은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제가 그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26일 날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지 지구계획 등을 착실히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제 관계기관 간 이견도 지속 협의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30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등의 인프라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지자체와 이견이 지속되어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매일경제에서 신문에 보도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박 기사를 낸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지연이 우려가 된다는 뭐 신문 뭐 보도 기사가 정말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3기 신도시 창릉도 지금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쓰레기 소각장을 갖다가 창릉 3기 신도시 중심 쪽이나 아니면 이케아 앞쪽으로 좀 옮기겠다라는 또 이런 대체안도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와 이견이 지금 막 뭐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또 생기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의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나왔고, 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 없이
제반 절차를 갖다가 이상 없이 차질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계획을 갖다 실시를 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계획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실시가 넘어가지가, 바로 실행에 옮겨지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능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 수립되기 전에 이런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겪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또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설치를 두고 진행되는 지자체 간 추가 논의를 계기로 3기 신도시의 사업 지연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또 그런 걱정을 갖다가 조금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요, 남양주광석과 하남교사는 26일 날 지구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제 수립 계획들 다 나왔어요. 그 세부적인 뭐 수립 계획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 하반기 정도에 또 나올 거고요. 또 10월하고 11월에 사전청약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실시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천대장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고양 창릉지구는 여기서 이 이야기 나오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가지고 2021년 11월에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그렇다고 하면 이 지구계획이 11월에 확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만약에 뭐 사전 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가지 뭐 주민 반대 때문에 이게 확정이 안 되면 토지보상도 일단 딜레이가 되는 거고, 여러가지로 다 딜레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하려면 지구계획을 확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 창릉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아웃라인이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그때 준비를 하셔도 늦지 않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공분양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나는 공공분양보다 민간분양을 노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구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준비하셔도 좀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옵니다. 하남교사하고 인천계양은 2020년 작년 12월부터 보상 착수했고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양주광숙과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3분기부터 협의보상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9월이 3분기거든요. 9, 10, 11, 12. 죄송합니다. 7, 8, 9가 이제 3분기인데 지금 3분기부터 지금 하고 있고 10, 11, 12월 계속해서 이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3기 신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주택 공급을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3기 신도시에 내가 분양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저에게 방송을 또 듣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한테 또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시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라든지 또 LH에 직접 문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결정된 건 없습니다. 물론 뭐 사전청약으로 해가지고 본청약까지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뭐 장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전청약을 했다고 해서 2년 안에 본청약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2년 안에 본청약을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저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전청약을 만약에 고양 창릉 같은 경우가 2021년 12월 했다라고 하면 본청약은 2023년 12월 정도나 2024년 정도로 본청약을 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구계획 수립이 완료됐다는 이 문서를 보면서 일단 이게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서도 세부적인 또 실시계획이라든지 주택공급계획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청약이 지금 공공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도 지금 사전청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라든지 소식이 제가 접하게 되면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비가 오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